자, 8월 5일 장 마감되었고요. 오늘 시장은 좀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은, 시장 관련해서, 현재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 그런 부분들 좀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뭐, 내일 괜찮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예상되는 움직임, 이런 것들 조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오늘 시장을 좀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 어, 여기 이게 이제 지수 차트인데, 이게 코스닥 차트입니다. 우선 코스닥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마이너스 13.7%까지 찍었었고 종가는 11% 정도, 마이너스 11%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코로나 당시에도 어 코로나 당시 제일 많이 빠졌을 때 마이너스 한 13%, 13.5 그 정도 빠졌었거든요. 코로나 당시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 코로나 때보다 오늘 낙폭이 더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 그리고 코스피도 아마 제가 알기로 코로나 때보다 더 빠진 걸로 아는데 단일 하락폭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때보다도 코스피 역시 더 많이 빠졌다고 이제 하루 하락폭으로는 더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까지 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뭐 보면은 미국 경기가 미국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결국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 엔화 이제 그 금리 올린다면서 이제 엔화가 한동안 약세였죠. 그러다가 이제 엔화가 여기 이제 엔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약세였다가 이제 엔화 그 금리 올린다고 하면서 이제 엔화가 이렇게 급등하고 이제 반대로 니케이는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왔는데 일단은 니케이가 오늘 마이너스 한 15%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뭐 일본 엔화, 그 다음에 니케이. 중국은 별로 안 빠졌어요. 대만은 좀 많이 빠졌는데 마이너스 8% 정도 빠졌었는데 중국은 또 얼마 안 빠졌고 그 다음에 몇 개 있었는데 일본 엔화, 미국 경기 또 그 크게 뭐 이란, 이스라엘 뭐 핵전쟁 하는 거 아니면 솔직히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니거든요. 이란, 이스라엘 우리나라로 치면 금투세 이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이것들이 이렇게까지 뺄만한 수준의 하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느냐? 제가 영상에서도 몇 주 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저도 이렇게까지 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작년쯤부터 그리고 엔비디아의 경우엔 올해 1월부터 엔비디아 차트 먼저 잠깐 보고 갈게요. 엔비디아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제 어디서부터 상승이 본격 시작되었냐면은 요쯤, 요쯤부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가 40, 47달러 수준에서 150달러, 140달러까지 이제 본격 상승 랠리가 나온 거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왜 이렇게 시장이 빠졌느냐? 엔비디아뿐 아니죠. 엔비디아뿐 아니라 뭐 M7 그리고 뭐 M7에도 포함되지만 뭐 구글 우리가 아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아마존, 테슬라 등등등. 테슬라도 뭐 많이 오르긴 했죠. 테슬라도 뭐 좀 오르긴 했고, 뭐 테슬라는 뺀다 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요쯤에서부터 여기가 13년, 14년쯤부터 그렇고, 우리가 이름 들으면은 알만한 그런 소수의 초대형주들이 어, 역, 거의 역대급 랠리를 보였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뭐 오늘 뭐 빠진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작년쯤부터 이제 그 소수의 초대형주들이 이제 엄청 많이 상승했거든요. 역대급 랠리를 보였어요. 나스닥 차트로 치면은 코로나 이후니까 여기 대충 2012년 말 13년 초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구간이 어느 영역이냐면 요 구간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쭉 올랐다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 때문에 계속 주가가 내렸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요쯤부터 멈추면서 2013년 초부터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거의 100%가 올랐는데 이 100%가 거의 다 이 소수의 초대형주들이 나스닥을 올리고 다른 일반적인 개별주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닥 뭐 이런 좀 중소형주들은 상승하다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요 정도까지는 같이 상승했었거든요. 상승하다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그러면서 이 14년쯤부터 들어서는 진짜 그냥 소수의 초대형주만 오르는 거의 이런 시장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 풀린 돈이 초대형주들로만 이동하고 이렇게 되니 지수는 오르는데 중소형주, 개별주 등은 돈이 빠지니까 오히려 하락하고 대형주들만 계속 오르는 장세. 지수도 오르고 대형주가 오르니까 지수 오르는 거 당연하죠. 이런 장세가 계속됐었단 말이죠. 이거 피크를 찍은 게 이제 엔비디아가 피크를 찍은 거고요. 그래서 거의 2013년 말 이쯤부터 여기도 딱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었죠. 따지고 보면 2013년 초 그러니까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 요쯤부터 엔비디아도 거의 10배가 올랐습니다. 거의 1년 반 동안 14달러 하던 게 140달러까지. 보통 이제 주가들이 국내 주식도 그렇고 보통 10배 정도 오르면은 저점 대비 이제 상승 시작한 구간에서 10배 정도 오르면은 좀 조정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상승은 끝이 없다고들 하지만 이제 대형주들 아니면 좀 일반적인 세력주들도 보통 10배 정도 오르면 상승이 둔화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미친 종목이면 한 번 더 받아치고 저점 대비 20배 정도까지도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코인도 그렇고 국내 주식, 미국 주식도 좀 비슷비슷해요. 이런 부분들이 보통 10배 정도.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14달러에서 거의 140달러까지 10배 정도가 올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좀 비싸다, 많이 올랐다, 과하게 올랐다, 이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뭐냐, 어, 돈은 쏠려 있는데, 어, 개별주들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수를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그리고 대형주들은 가열된 상황. 이제 주식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끝없이 오르는 건 없거든요. 올라도 조정이 나오고 오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면했던 문제가 대형주에서 돈이 빠져나와야 했다. 그리고 이번 하락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대형주에서 어느 정도 돈이 당연히 대형주에서 돈이 빠져나온다는 거는 매도를 한다는 것이고 매도를 하면은 주가는 하락할 것인데 문제는 대형주이다 보니까 이 종목 한두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지수도 같이 두드려 맞아 버린다. 이게 문제고 더 문제는 지수가 빠지면은 오른 게 없더라도 대부분의 개별주 이런 일반적인 종목들은 일단 같이 맞고 봅니다. 일단 같이 하락을 하고 봐요. 그래도 오늘 좀 시장이 고무적이었던 것은 장초 한 코스닥 기준 한 마이너스 6% 정도 요 정도까지에는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종목들은 장 초반에 떨어지고 그 뒤로 하락이 별로 없었어요. 마이너스 한 6, 7% 정도까지는. 이게 서킷 걸리고 이렇게 사이드카 발동되고 이러고 난 뒤부터 이제 급격한 투매가 나오면서 여기 이 구간이죠. 2시 10분쯤 여기서 급격한 투매가 나오면서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밀렸는데 그 전까지는 마이너스 20%를 넘어가는 종목도 거의 하나도 없는 수준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뭐였다? 대형주에서만 돈이 빠졌다. 그런데 이제 지수가 좀 공포심이 극에 달하면서 지수가 확 밀리니까 이제 대형주뿐 아니라 지수 밀리면 살아남는 게 없죠. 대형주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냥 투매가 와르르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솔직히 뭐 엔화라든지 니케이라든지 뭐 미국 경기가 나빠질 거다 좋아질 거다 뭐 이란 이스라엘 핵전쟁 하는 거 아니고서는 이 정도까지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일일 하루 하락률이 이 정도까지 빠질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빠졌느냐? 대형주에서 돈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개인들을 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용도 좀 많이 차 있었고 지수도 좀 많이 오른 상황이었죠. 대형주가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손바뀜을 위한 변동성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을 겁니다. 엔비디아 차트 보여주면서 엔비디아 많이 올랐고 지금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엔비디아가 내려오면서 대충 요 정도에서 뭐 박스권 형성하면서 이게 횡보해주고 그리고 지수도 하락 멈추고 이제 개별주 중소형주로 돈이 이동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형주에서 돈이 빠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대형주에서 돈이 빠지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증시가 하락되었고 여기에 이제 개인들 한번 제대로 털기 위해서 투매 한번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결론은 뭐냐? 어, 음, 음, 솔직하게 뭐 일단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9월 FOMC 이전에 긴급 금리 인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일단 그거를 봐야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좋은가 나쁜가 지금 떨어진 이유는 솔직하게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까지는 아니고 이제 코로나 이후 금리 인상을 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금리 인상을 멈췄거든요. 금리 인상을 멈추면서 낙폭 과대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소수의 초대형주 강세 장세가 겹쳐버리면서 지수가 좀 과하게 올랐거든요. 대형주들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지수가 생각 이상으로 과하게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털기 위한 작업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시장이 좋은가 나쁜가를 따져봤을 때, 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9월 금리, 미국 금리 인하 예정인데, 아마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겠죠. 뭐 0.25, 0.5, 0.75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 폭이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질수록 뭐 이 인하도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으로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11월 미국 대선도 있고 대선 보통 미국 대선 이후에는 시장이 좋았었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휴전 가능성.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로 치면은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있고 뭐 올해 말 구글, 삼성 메타버스 이슈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거든요. 그래서 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이고 대선도 있고 종전 휴전 가능성도 있고 좋은 재료랑 이벤트는 많은데 너무 대형주들이 과하게 올랐다 보니까 그 대형주들 물량을 받아내면서 이제 대형주에서 대형주가 이렇게까지 오르는 장세는 솔직히 거의 없었어요. 거의 한 1, 20년 동안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국내 종목으로 보면 하이닉스로 보면 되는데 자,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월봉으로 보면은 2000년대부터 이렇게까지 단기적으로 급격한 상승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코로나 급락 이후 반등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2013년 때부터 해서 이 상승이 엄청 가팔랐단 말이죠. 뭐 현대차도 신고가 찍었었죠. 현대차도 코로나 때보다 더 강한 그 신고가를 찍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이 정도까지 상승은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 SK 하이닉스가 제일 좀 수혜주였으니까 이걸로 보자면은 지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단기적으로 이렇게까지 단기 급등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국내뿐 아니라 이제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비슷한 흐름으로 이런 식으로 대형주들이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대형주들이 상승이 나왔었고 비정상적인 장세, 음, 비정상적인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비정상적인 장세에서 이제 정상적인 장세로 전환되려는 움직임이지 않나 싶고, 따져봤을 때 굳이 오늘 이렇게까지 빠질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악재가 계속 잔존해서 남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내일 바로 기술적 반등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이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고, 내일 반등이 안 나오지 않더라도, 낙폭 과대 및, 재료 좋은 개별주들은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
물론 현금 100%라면은 조금 시간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추가 매수할 수 있거나 현금 여력이 있다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까지 좀 볼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이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 뉴스에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하락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뭐 이것저것 뭐 미국 경기 근데 뭐 디플레이션이나 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거는 2, 3년 전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뭐 연착륙 뭐 그런 2, 3년 전에도 미국 경기가 안 좋아져서 증시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 계속 있었는데 결국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뭐 내리기 위해서 뭐 또 건덕지가 필요하니까 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실업률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말을 갖다 붙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뭐 시장 경쟁 그 시장 구조가 많이 오르면 조정받는 것이고 대형주들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지수를 뭐 너무 많이 끌어올렸고 이로 인해서 대형주에서 조금 수급이 분산되는 과정, 대형주에서 돈이 빠지는 과정인 것이고 이후에 대형주들이 뭐 큰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좀 정상적인 장세가 된다면은 원래 정상적 장세에서는 대형주들은 좀 미미하게 움직이고 중소형주들이 좀 날뛰는 게 정상적인 장세거든요. 이런 정상적인 장세가 거의 1년 8개월 정도 동안 없었는데 이제 다시 이런 정상적인 장세로 돌아오는 시장이지 않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나 재료 좋은 개별주들은 겁먹을 게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후 시장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예상되어 있고, 대선도 있고, 뭐 그 외에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흐름에서는 겁먹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 큰 악재가 있어서 지수가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일단 나스닥으로 봐도 대충 요 정도 오늘 꼬리 부근이죠. 이 정도가 지금 그 단기 지지라인 부근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충 나스닥을 봐도 오늘 하루만 빠진 게 아니라 지난주부터 이틀 3거래일 연속 빠진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얘가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내일 국내 증시는 조금 강하게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대형주에서 수급이 빠지다 보면은 이제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이고 이제 대형주가 미친 듯이 랠리하는 장세보다는 조금 중소형주들이 다시 강세가 되는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내일 시장이 좀 괜찮을 경우 좀 매매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